최근 출시된 아이폰 17이 아주 핫합니다. 오늘은 그 상세 페이지를 함께 볼 건데요. 아이폰과 애플은 역사적인 브랜드이고 아이콘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빼먹을 게 많아요. 물론 그들과 우리의 인지도는 정말 차원이 다르겠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이 페이지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이겠어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전문가들 다 모아놓고 온갖 리소스, 천문학적인 비용, 마케팅, 심리학, 브랜딩, 철학, 미학 정말 총집해서 만든 게 이 페이지일 텐데 우리는 요거를 10분 안에 내 걸로 만들어 보자는 거죠. 오늘 볼 건 아이폰 17 프로 모델 상세 페이지고요. 컨텐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처음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영상이라면은 시작 도입부 후킹이 제일 중요하고 상세 페이지는 이 첫 상단에 메인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 아이폰 상세 페이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프로라는 단어를 큼지막하게 넣어가지고 지위, 위계 이런 거를 강조하는 느낌이고 이번에 가장 큰 변화가 아무래도 인덕션 같은 것과 이 도마 같은 곳이기 때문에 메인으로 넣은 모습이고요. 항상 프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 배경을 넣어서 고급스러움을 강조를 하고 폰트는 화이트를 넣고 이 메인 모델의 컬러를 포인트 컬러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포인트 컬러를 주황색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기본적으로 아이폰 상세 페이지는 인터랙션이 굉장히 많고요. 레이아웃이 재밌어요. 그래서 이 상세 페이지 스크롤 내리는 게 지루함이 없습니다. 메인 페이지에는 가장 중요한 정보인 사전 주문하기 버튼과 가격, 출시 날짜가 적혀 있고요. 이렇게 스크롤을 내려도 이 사전 주문하기 버튼이 계속 따라와요. 전환율에 있어서 이게 있고 없고가 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메인에서 내려가면 아이폰 상세 페이지의 특징은 일단 핵심부터 요걸로 시작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사항을 알려주겠다고 대놓고 말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대표님들도 이런 부분은 좀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저희 가장 큰 장점입니다를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핵심의 첫 번째로서 컬러 3개 보여주고요. 가장 큰 변화인 뒷모습 보여주고요. 그리고 열간 단조 알루미늄 유니바디 디자인 비범한 프로 역량을 위한 탄생이라는 카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알루미늄 디자인 요거 말고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뭔가 열이랑 관련돼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핵심에서 가장 첫 부분으로 알루미늄을 강조한다는 게 이번 시리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알루미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 칩이 좋아졌대, 뭐 잘 모르겠지만 성능이 좋아졌겠네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여기서는 이 폰트를 뒤에 휜 박스를 써놓고 안에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이게 그렇게 예쁜 것 같지는 않은데 뒤에도 보면은 검은색 박스를 넣고 그 안에 폰트를 쓰는 느낌으로 줬고, 가독성을 가장 큰 중점으로 둔 것 같아요. 눈에 글씨가 잘 들어오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지금 보면 뭐 아이폰 사상 가장 긴 줌이다라고 해서 이 8배 줌을 했는데 굉장히 선명한 사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엔 더 스마트한 단체 셀피. 뭔가 셀피 관련돼서 기능이 업데이트가 됐나 보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iOS 26 위젯이 우리가 보던 거랑 좀 다르네. 시계 표시도 좀 달라졌네. 사진에서 지금 모델이 시간을 가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표현이 가능한가 보네. 이런 게 보이고요. 항상 아이폰은 이렇게 9시 41분을 보여줍니다. 이게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처음 아이폰을 세상에 보여줬을 때 그 프레젠테이션 하던 때 그 시간이라고 하죠. 그 다음 계속 밀고 있는 애플 인텔리전스 보여주고 있고요. 애플 인텔리전스가 평이 안 좋은데 그렇지만 AI를 놓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 보면은 알루미늄, 이 유니바디 외장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탄탄한가 봅니다. 정교한가 봐요. 그래서 이게 다른 곳에는 별로 없나 보다 이런 느낌도 들고요. 도약을 위한 탄탄한 기반이라는 거 보면은 이걸 통해서 뭔가 앞으로 더 발전될 게 있나 보다라는 느낌도 뉘앙스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기, 아까는 핵심부터였고 지금은 더 자세히 보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대놓고. 그래서 아까 요것들도 그렇고 이런 디테일들도 그렇고 지금도 이런 인터랙션을 보면은 아래로 그냥 쭉 나열을 했다라면 스크롤을 엄청 잡아먹었을 텐데 이거를 한 화면에서 인터랙션으로 이렇게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특히 모바일에서 볼 때 스크롤이 되게 길어지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말로 길게 설명할 거 없이 멋들어진 이미지 하나, 멀찌감치 앞서다 라는 카피 하나, 그리고 성능 기재 이 정도로 해서 눈을 딱 사로잡아 주고요. 그리고 밑에 자세한 설명을 써줍니다. 아이폰 사상 가장 긴 망원 줌이라는 부분만 하이라이트를 해가지고 강조를 해줬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그 강조를 했던 망원 줌에 대해서 글이 아니라 정말로 이런 식으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터랙션을 또 만들어 놨죠. 보면 8배, 4배, 2배, 1.5배
0.5배 접사까지. 접사도 그렇고 8배도 그렇고 화질이 무너지지 않는 게 인상적입니다. 이 사진도 보면요, 빛이 되게 제한적인 곳인데 의상은 강렬한 레드 컬러예요. 빛이 제한적인 환경에서도 컬러감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모델도 다양성을 중시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 이분은 인도계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한다면 아까 위에서 봤을 때 아시아인 있었고요, 흑인 그리고 백인, 아시아인, 다양성을 신경을 쓴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카메라를 열었을 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기계 안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아까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프레임 셰시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우리 투명하다. 지금 하드웨어 우리 정말 좋다. 이거 우리만의 기술이다. 이걸 되게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 인덕션이랑 도마 안에 뭐가 있지? 하는 그 궁금증도 풀어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밑으로 가면 계속해서 카메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픽셀 하나하나 프로답게 저조도 사진 및 야간 모드라는 글씨와 함께 이 바깥에서 빛이 들어오는 거는 이 안쪽은 빛이 없는 실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각적인 컬러들을 다 잡아낼 수 있고 이 모델과 의상도 분리도가 잘 보인다는 거, 색감이 잘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사진도 보면 털 하나하나 모습이라든지 검은 배경과 검은 머리카락의 분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보인다, 이런 예술적인 표현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석류 알갱이 하나하나, 이 픽셀 하나하나처럼 알갱이 하나하나가 다 되게 잘 보여요. 그 와중에 이런 식으로 클린업이라는 기능, 거슬리는 부분을 없앨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는 전면 카메라네요. 그 여러 명이서 셀카를 찍을 때 화면에 다 안 들어오면 각도를 막 옮겨 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이폰 움직임 없이 알아서 프레임을 잡아주나 봅니다. 다음 거를 보면 후면 카메라, 전면 카메라를 동시에 쓸 수도 있나 봐요. 우리 이런 풍경 보고 있어 라는 거를 내가 즐기고 있는 모습과 같이 동시에 기록을 할 수 있는 거죠. 요것도 뛰면서 찍은 듯한 사진인데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걸 보여줍니다. 초광력 흔들림 보정, 요거에 대한 기능을 한눈에 체험시켜주는 사진이고요. 지금 보면은 산에 올라가 있거나 어디 뭐 뛰어놀고 있거나 풍경, 그다음에 이것도 풍경이죠. 여행을 갔을 때나 우리가 평소에 어디 놀러 갔을 때 필요할 법한 기능들에 대해서 담아놓은 느낌인 거죠. 그 밑을 보면 이제는 사진을 넘어서 동영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나 봅니다. 굉장히 어두운 환경이고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고요. 사람들이 막 뒤엉켜 있는데 촬영하기 안 좋은 상황에서도 좋은 영상을 건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라 불리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게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다라는 걸 암시함과 동시에 그래서 비싼 거야 라는 가격을 방어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방구석 촬영은 물론 할리우드 프로덕션까지 내가 혼자서 촬영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말 전문적인 프로덕션 촬영까지도 커버를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프로레스 로우, 전문 워크플로, 젠록이라고 읽나요? 초당 120프레임의 4K 돌비, 전문 용어도 계속 쓰고 있고 예시 사진들도 프로덕션 느낌이라든지 요리, 음악, 전문가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이래서 프로야, 우리 이렇게 좋은 성능 가지고 있어 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능이네요. 새로운 파워의 집약체, 더 탁월한 지속 성능, 조금 더 오래 가나 보다 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배터리 느낌이 보이고요. 열이 되게 잘 조절이 되나 보다 하는 사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같은 결로서 배터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네요. 배터리 사용시간, 기록 경신, 줄여서 딱 핵심만 말하는 카피이고요. 새로운 내부 디자인으로 인해 배터리 용량을 늘릴 수 있는 상당한 여유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 덕분에 아이폰 17 프로 맥스는 역대 최고의 아이폰 배터리 사용시간을 갖추게 되었죠. 앞에서 계속 뭐 알루미늄 유니바디니 베이퍼 챔버니 안에 내용을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빌드업을 쌓다 보니까 이제 설득력이 생기는 거죠. 그만큼 배터리 용량을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라는 게 논리적으로 좀 받아들여지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 창고 사일로의 비밀이라는 애플 TV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잡은 손도 보면은 흑인의 손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델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성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본인들 스트리밍하고 있는 컨텐츠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4 프로와의 비교를 디폴트로 잡아놓은 것 같아요. 보시면 다른 것들이 있는데 디폴트가 아이폰 14죠. 이게 내부적으로 교체 시기를 생각했을 때 14 프로 유저들이 가장 많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숫자적으로 스펙들을 비교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보여주기 좋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는 이제 프로 말고도 모든 라인업에서 쓸 수 있는 기능들 설명하는 것 같고요. 아까도 봤던 것처럼 9시 41분이죠. 똑같이 시계 표시 앞에 사물이 있는데 이게 새로운 좀 신기능인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iOS 26 에 대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고 같은 레이아웃으로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요긴한 기능, 만일을 위한 대비, 요거는 이제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것도 있어 라는 느낌의 카피네요. 이 이심이랑 충돌 감지해서 구조 요청을 해준다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업그레이드 할 만한가요? 물론이죠. 하고서는 비교군이 다시 또 아이폰 14 프로죠. 이게 디폴트가 잡혀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지금 교체 시기상 14 프로 쓰시는 분들이 모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하면 좋은 이유 딱 써놓고 6개의 장점을 사진, 글, 사진, 글, 사진, 글 보기 좋은 레이아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은 액세서리. 그리고 그 밑에는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뭐 애플 생태계라든지 락인이라고 하죠. 각종 혜택들에 대해 설명해주고 환경에 대한 것들, 가치관, 비전까지 보여주면서 나는 가치 있는 소비자야 라는 명분을 소비자한테 좀 제시를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문화는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하잖아요. 패션계도 보면은 정말 우리랑 하든 상관없어 보이는 뭐 파리 패션 위크니, 뉴욕 패션 위크니 이런 곳에서 보여주는 명품 럭셔리 브랜드들의 디자인이 결국엔 타고 내려와서 우리가 평소에 입는 옷들의 디자인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애플이라는 세계 1등 기업의 상세 페이지가 우리와 관계가 없어 보일지라도 분명히 배울 점이 있습니다. Something funny? No, nothing's, it's just both those belts look exactly the same. I'm still learning about this stuff. Stuff? Okay, I see. You think this has nothing to do with you. Go to your closet and you select, I don't know, that lumpy blue sweater, for instance. What you don't know is that that sweater is not just blue, it's actually cerulean. In 2002, Oscar de la Renta did a collection of cerulean gowns, and then I think it was Yves Saint Laurent, wasn't it? And then cerulean quickly showed up in the collections of 8 different designers, filtered down through the department stores, and then trickled on down into some tragic casual corner where you no doubt fished it out of some clearance bin. However, that blue represents millions of dollars and countless jobs, and it's sort of comical how you think that you've made a choice that exempts you from the fashion industry when in fact you're wearing a sweater that was selected for you by the people in this room from a pile of stuff. 자, 그럼 이제 작은 브랜드들이 여기서 뭘 얻어갈 수 있느냐 인사이트를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요. 첫 번째, 첫 화면은 곧 정체성의 압축입니다. 애플은 이렇게 블랙 배경에 주황색 그리고 프로라는 단어 하나로 아이덴티티를 딱 꽂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작은 브랜드도 첫 화면에서 제품의 첫인상을 압축해서 보여줘야 돼요. 새로운 계절 컬렉션의 메인 컷이라든지 그 제품을 쓰고 있는 장면 한 컷이라든지 한 화면에 브랜드 톤이 보여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핵심은 대놓고 말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애플이 일단 핵심부터 라고 말하듯이 우리도 가장 큰 강점을 숨기지 말고 바로 꺼내야 됩니다. 5분 만에 설치가 끝나는 조립 가구라든지 물 없이 바로 쓰는 세정제라든지 돌려 말하지 않고 핵심을 직설적으로 강조를 하면서 너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라고 말해주면 좋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 텍스트보다 경험입니다. 줌을 체험을 시켜준다든지 색을 재현한다든지 이런 비주얼 경험을 제공하잖아요. 소규모 브랜드라면 이렇게까지 인터랙션을 자사몰에 넣는 게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GIF, 뭐 짧은 영상, 전후 비교 이런 것들만 넣어줘도 충분하거든요. 네 번째, 사용자가 이 사용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여행하는 장면이라든지 같이 통화하는 장면이라든지 실제로 쓰고 있는 듯한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우리도 제품 기능만 나열하지 말고 고객이 쓸만한 장면을 상상하게 만들어 보자는 거죠. 다섯 번째는 권위를 빌리자는 겁니다. 여기서도 음악가라든지 요리사라든지 전문가들의 이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그 브랜드는 아무래도 뭐 후기나 협력 파트너나 인증 이런 것들이 좀 권위가 되겠죠. 사용자 1만 명 후기 평균 4.8점 뭐 이런 것들, 햇섭 인증 공장에서 생산, 어디 피부과 임상 테스트 완료 이런 것들. 그래서 고객이 괜찮겠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숫자와 짧은 카피의 힘입니다. 이런 기록 경신 한 줄로 끝냈듯이 우리도 숫자랑 이 한방 카피가 필요해요. 재구매율 72%, 초기 상담 응답 1분 이내, 전기세 30% 절감. 그래서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짧고 정확한 숫자가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걸 항상 염두해야 된다는 거죠. 일곱 번째, 비교는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애플은 16이 아니라 14랑 지금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교체 수요가 많은 타깃이라서 그렇겠죠. 우리도 고객이 실제 고민하는 기준과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다른 플랫폼, 다른 채널보다 자사몰에서 구매하면 더 싼 이유, 기존 세제와 비교한 세탁 효율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보여줘야죠. 마지막으로 가치와 철학까지 연결해야 됩니다. 애플은 이제 재활용 소재라든지 환경 비전, 우리의 가치 이런 것들을 넣잖아요. 이걸 쓰는 나는 가치 있는 소비자다. 이걸 구매하는 나는 굉장히 의식 있는 사람이다 라는 명분을 줘야 돼요. 친환경 포장을 쓰신다 라고 하면 그런 거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고, 지역 생산자랑 뭐 협업을 하고 계신다, 장인이랑 협업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 꼭 강조를 해주셔야 고객이 나 되게 좋은 일 하고 있구나 라는 우월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초고해상도 영상이라든지 복잡한 인터랙션은 어렵더라도
충분히 핵심 메시지를 압축해서 준다든지 고객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설득한다든지 가치나 철학을 준다든지 하는 거는 분명히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우리 브랜드 상황에 맞게 변형할 수 있다면 충분히 더 설득력 있고 전환율 높은 상세 페이지를 대표님들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앞으로도 작은 브랜드를 위한 인사이트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